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입니다. 오늘은 수급자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수급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분들 많이 계세요. 수급자는 건강이 안 좋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급자분 중에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보니까 생계급여가 깎였다는 분이 계세요. 심한 분은 생계급여가 안 나오기도 하죠. 정부는 수급자분이 병원에 계시니까 그 기간만큼은 생계비가 따로 필요 없다고 와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생계비가 그만큼 줄어들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생계급여를 깎아요. 그럼 단 하루만 입원해도 생계급여가 깎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난 3개월간 30일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깎아요. 3개월간 30일 이상이니까 29일까지 입원한다면 내 생계급여는 깎이지 않아요. 그럼 30일 이상 입원했을 때 얼마나 깎이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걸 알려면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입원한 분이 몇 명인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정다복 어르신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르신은 남편과 자녀, 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예요. 어르신 가구는 생계급여로 100만 원 받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에 어르신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요. 건강보험공단도 이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요. 그 다음 시군구에서는 이걸 근거로 수급자분의 생계급여를 차감해요. 그렇다고 2월 생계급여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명단이 전달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생계급여가 3월에 깎일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더 늦게 알았다면 그 이후에도 깎일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생계급여가 깎이죠. 이걸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계급여가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다복 어르신 가구의 생계급여가 얼마나 깎였는지 볼게요. 제가 아까 정다복 어르신이 1월과 2월 2달간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중 29일간은 입원해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죠.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생계급여에서 깎여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 이 표처럼 돼요. 이 표에 있는 금액이 장기 입원 공제일이 한 달인 경우이거든요. 정다복 어르신 가구는 4인 가구의 입원자 수가 2명이니까 생계급여에서 35만 7,800원이 차감돼요. 그러니까 원래 받던 생계급여 100만 원에서 35만 7,800원이 빠진 64만 2,200원만 수급비로 받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시면 병원에서 식사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식대에 본인 일부 부담액이 있을 텐데요. 다행히 이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보전해줘요. 그래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한 가구는 생계급여 금액에서 장기 입원 공제의 금액을 뺀 금액에 식대 중 본인 일부 부담액을 더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아요. 제가 아까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35만 7,800원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이 가구의 원래 수급비가 20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가구는 원래 수급비 20만 원에서 장기 입원 공제액 35만 7,800원을 빼면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3월달 생계급여가 없어요. 그럼 4월에는 얼마 받게 될까요? 아까 장기 입원 공제액 35만 7,800원에서 3월에 공제한 금액 20만 원을 빼면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15만 7,800원인데요. 다행히 이 금액은 다음 달로 2월 돼서 공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4월에는 수급비가 깎이지 않고 원래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정다복 어르신과 남편분이 입원한 날이 각각 다르다고 해볼게요. 할아버지는 지난 3개월간 34일 입원했고 할머니는 39일 입원했어요. 제가 30일 이상부터 입원 일수만큼 공제된다고 했으니까 할아버지는 5일, 할머니는 10일만큼이 공제되겠죠. 이 표를 보시면 4인 가구에서 입원자 수 1명일 경우 한 달 공제되는 비용이 17만 8,900원이에요.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5,963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에 할아버지는 5일, 할머니는 10일을 곱하면 각각 29,817원, 59,633원인데요. 수급비에서 이 금액만큼이 차감돼서 나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89,450원만큼이 이번 달 수급비에서 빠지는 거죠.
생계급여는 그렇고 그럼 주거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하느라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주거급여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다르게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임대차 계약을 한 기간이 있다면 주거급여는 깎이지 않고 나와요. 오랜 기간 입원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안 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입원한 기간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기간 안에 속해 있다면 주거급여는 깎이는 거 없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수급자가 별도 가구라고 하더라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수급자분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수급자분의 보장 가구에서 해당 가구원이 빠지고 해당 가구원 수급비는 보장시설로 바로 입금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다복 어르신 가구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정다복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잘 마쳤는데 어느 날 뇌졸중이 와서 잘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시게 됐어요. 다른 가족들도 어르신을 돌봐드릴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정다복 어르신은 더 이상 집에 있기 힘들게 됐죠.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어요. 어르신이 만약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장기 요양 등급도 받았다면 요양원에 따로 내는 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어르신이 요양 등급을 안 받으셨다면 요양원비가 완전 자부담이라서 다른 분들과 똑같이 2, 300 이상 나와요. 그래서 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끔씩 너무 급해서 보장시설에 먼저 입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장시설에서 요양 등급을 심사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시설과 공단의 진행 과정을 문의해 보세요. 또 요양 등급을 받았더라도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도 시설마다 각기 다 다른데요. 보통 5, 60만 원 내로 나와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만 받는다, 수급자가 아니다 이러면 자부담이 이 정도 나오죠. 만약 의료급여만 받으신다면 10대 정도만 내면 되는데요. 이건 시설마다 각각 다른데 제가 한 요양원을 알아보니까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만약 정다복 어르신이 15일 이전에 요양원에 입소했다면 생계급여를 절반만 받고 16일 이후에 입소했다면 생계급여를 전액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는 수급비가 따로 안 나오죠. 정다복 어르신이 계시는 보장시설에 입금되는 금액은 보장시설의 이용 인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 30만 원 정도 되고요. 설과 추석 전달에는 수급자 각 개인에게 5만 원이 지급돼요. 그런데 만약 현금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보장시설장이 기간 내 행사나 선물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죠. 정다복 어르신은 이렇게 되고요. 다른 가족들은 이제 4인 가구가 아닌 3인 가구 기준으로 수급비를 받아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도 3인 가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수급비도 3인 가구 기준으로 받죠. 그래서 이전보다 수급비가 적게 나오고요. 만약 3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수급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수급자분이 3개월간 병원에 30일 이상 입원하면 생계급여가 깎여서 나오고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있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나와요. 또 수급자분이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수급비가 보장시설로 바로 입금되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가구원 수가 한 명 줄어든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산정되어서 수급비가 나와요. 오늘 내용이 길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